안녕하십니까.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나들목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강 자전거길에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 부분은, 제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곳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이동할 때는, 갈 때는 비행기로 13시간 6분, 돌아올 때, 귀국할 때는 비행기로 15시간 10분이 걸릴 정도로 미국 동부 지역은 정말 머나먼 이역만리 땅인데요. 자, 비행기로 갈 때 1박, 돌아올 때 1박, 비행기에서 각각 1박씩, 비행기에서 이틀을 잠을 잤고요. 자, 그곳 현지에서 7박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3박, 미국에서 4박, 그래서 7박 10일 일정의 미국 동부 지역, 캐나다 지역 여행이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었고,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 획득됐던 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 배구에서는 동메달이 획득이 됐었습니다. 자, 그거 몬트리올에 갔을 때 몬트리올 시청사가 있는데요. 자, 그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었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퀘벡의 퀘벡주의 분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이 1967년에 있었는데요. 자, 먼저 그 캐나다 역사 관련해서는, 캐나다는 최초의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 이후에 캐나다의 식민지 건설을 했던 나라는 최초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1535년에 프랑스의 샹플랭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프랑스 국왕 앙리 4세의 명령에 따라 캐나다 지역에 처음으로 진출을 했고요. 대서양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쭉 남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인트 로렌스 강의 길이가 대서양에서 5대호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까지 세인트 로렌스 강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길이가 약 700km 정도 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중간 약간 못 미쳐서 퀘벡시가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시. 드라마 도깨비를 촬영했던 곳으로도 유명한 퀘벡시가 있고요.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몬트리올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퀘벡시와 몬트리올 시는 캐나다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를 이루고 있고요. 바로 그 서쪽에 접해 있는 주가 온타리오 주고, 그 온타리오 주에는 캐나다 제1의 도시 토론토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가 속해 있습니다. 자, 캐나다 10개 주 중에 동부 지역에 있는 퀘벡주와 바로 서쪽에 접해 있는 온타리오 주가 캐나다의 핵심 가장 큰 주인데요. 그 퀘벡주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되고, 반면에 온타리오주는 영국계 주민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계의 퀘벡주와 영국계의 온타리오주가 충돌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1867년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있었던 1867년 당시에
캐나다의 수도를 바로 오타와로 정한 겁니다. 영국계의 온타리오주와 프랑스계의 퀘벡주가 충돌한 걸 막기 위해서 그 접경지대에 있는 오타와를 캐나다의 수도로 정했고요. 그 당시에 수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도시들이 엄청나게 물밑 경쟁을 했는데요.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그 다음에 킹스턴과 퀘벡주의 몬트리올과 퀘벡시티 이상 4개 도시가 캐나다의 수도로 지정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은 대영 제국을 건설한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의 국왕 빅토리아 여왕 재위 시절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하기도 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그 4개 시 중에 하나로 지정하지 않고 동쪽에 있는 프랑스계의 퀘벡주와 서쪽에 접해 있는 영국계의 온타리오주가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립지대, 접경지대에 오타와를 캐나다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타와가 캐나다의 수도로 정해진 지 약 150년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그 몬트리올, 캐나다 제1의 도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현재 캐나다의 제1의 도시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가 제1의 도시고, 그 다음이 제2의 도시가 몬트리올이고, 제3의 도시가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주도인 밴쿠버인데요. 그 다음이 이제 오타와입니다. 수도 오타와. 자, 그래서 그 캐나다 제2의 도시인 몬트리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열렸던 그 퀘벡주에 있는 몬트리올, 그곳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냐면 1967년에 그곳에서 국제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 대통령,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 프랑스군을 이끌었고, 1944년 8월 25일에 독일 치하에 있던 프랑스 파리가 수복이 되면서 다시 프랑스의 파리에 입성했던 바로 샤를 드골, 그분이 바로 1959년부터 69년까지 10년 동안 프랑스의 제18대 대통령을 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이고, 그분을 기리는 공항 이름이 파리에는 샤를 드골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 유럽 3개국 여행할 때 그곳을 갔는데요. 그 샤를 드골 대통령이 1967년 당시에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세계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왜 명연설을 했냐? 원래 프랑스가 캐나다를 먼저 개척을 했는데요. 그게 1535년입니다. 샹플랭이라는 사람이 퀘벡과 세인트 로렌스 강을 타고 쭉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서 퀘벡시와 그 다음에 몬트리올시에 처음으로 서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발을 디뎠고요. 그런데 마을을 바로 개척을 못했었죠. 마을을 이제 1535년에 최초로 그 몬트리올과 퀘벡에 도착했던 인물은 바로 자크 카르티에입니다. 자크 카르티에가 최초로 도착을 했고, 그 자크 카르티에는 그곳에 마을을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1608년에 샹플랭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퀘벡과 몬트리올에 마을을 개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최초로 개척한 샹플랭의 이름을 따서 드라마 도깨비가 촬영된 퀘벡시에는 샹플랭 거리가 있습니다. 뿌띠 샹플랭 거리가 있는데요. 그곳에 드라마 도깨비 촬영의 명소 빨간 문도 있어서 거기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퀘벡시고, 그 다음에 몬트리올시 역시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퀘벡주의 핵심은 바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1년에 한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퀘벡시티와 캐나다 제2의 도시 몬트리올이 퀘벡주에 속하고, 프랑스계 주민들이 약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967년
세계 박람회 당시에 제18대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곳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서 명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원래 그런 식으로 프랑스가 먼저 캐나다 지역을 점령했는데요. 자,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7년 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프랑스와 영국 간의 7년 전쟁의 결과 영국이 이기고 프랑스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강화 조약인 파리 조약이 1763년에 체결되면서 그 캐나다 지역을 점령했던 프랑스는 퇴장을 하고 영국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겁니다. 즉 1763년 파리 조약을 계기로 바로 그동안은 프랑스가 캐나다를 지배했는데요. 그 이후에 1763년 이후는 이제 영국계가 되고 지금도 영연방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프랑스계 주민들이 먼저 진출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식민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프랑스계 주민들은 엄청난 울분과 서름과 압제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압제 속에서 살아왔듯이 그런 식으로 프랑스계 주민들의 그 울분 서름이 강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967년에 샤를 드골 대통령이 몬트리올 시청사 발코니에서 이렇게 명연설을 합니다. 몽레알 만세, 퀘벡 만세, 환호성이 울립니다. 자, 자유 퀘벡 만세, 또 여러와 같은 군중들의 환호성이 솟아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프랑스 만세라고 외칩니다. 일종의 만세 삼창을 했었는데요. 자, 몽레알은 몬트리올을 프랑스어로 부른 겁니다. 몽레알 만세, 자유 퀘벡 만세, 프랑스계 캐나다 만세, 프랑스 만세라고 만세 삼창을 외칩니다. 즉, 그 몬트리올은 프랑스계가 주도하는 퀘벡주에 속하고 그 퀘벡주 안에 몬트리올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를 드골 대통령은 울분에 쌓여있던 영국계의 압제 속에서 살아온 프랑스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연설을 할 때 바로 몬트리올 만세, 퀘벡 만세, 프랑스 만세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영국계의 지배하에 서름과 울분과 핍박 속에 살아왔던 프랑스계 주민들이 여러와 같은 환호를 외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계기로 퀘벡주 분리독립운동이 시작이 됐었던 겁니다. 자, 캐나다 10개 주 중에 가장 동쪽에 있는 퀘벡주와 바로 서쪽에 접혀있는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의 핵심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퀘벡주의 분리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전개됐고 지금도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67년으로부터 13년이 지난 1980년에 최초로 퀘벡주를 캐나다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주민투표. 그 결과 분리에 찬성한 사람은 그 당시에 40%였습니다. 40%. 그런데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1995년에 제2차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제2차 퀘벡주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는 무려 49.4%가 분리독립에 찬성을 했습니다. 49.4%. 즉 0.6%포인트 차이로 분리독립이 안 된 겁니다. 만약에 0.6%포인트만 더 높아서 과반수가 분리독립에 찬성했다면 퀘벡주는 캐나다가 아니라 별도의 분리독립국가가 됐을 텐데요. 그 1995년 제2차 분리독립 찬반 투표에서 49.4%가 분리독립을 찬성했는데 0.6%의 미달이 돼가지고
0.6%포인트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2%도 아니고 0.6%가 부족해서 분리독립이 불발이 됐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퀘벡인데요. 그 당시에 1995년 2차 투표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는 분리독립을 67%가 반대하는 걸로 나왔는데, 결과는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는 분리독립에 찬성하는 사람이 49.4%나 됐었습니다. 간신히 분리독립이 실패가 됐었던 그러한 캐나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퀘벡은 분리독립을 하자라는 여론이 강합니다. 프랑스계 주민들이 퀘벡주에는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캐나다 여행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 거쳐서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 가서 CN타워를 투어했고요. 그 다음에 온타리오호의 북쪽변을 따라 쭉 동쪽으로 이동해서 킹스턴 못 가서 천섬을 투어했고요. 1864개의 멋진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천섬, 캐나다령도 있고 미국령도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접경지대에 1864개의 멋진 섬, 베트남의 하롱베이가 연상되는 그런 멋진 섬, 이른바 천섬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투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로 가서 1976년 당시에, 지금부터 47년 전이죠. 47년 전 1976년 당시에 몬트리올 올림픽 주경기장이 약 4km 전방에 펼쳐져 있는, 내려다 보이는 몽로얄 언덕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즉 몬트리올 만세, 퀘벡 만세, 그 다음에 프랑스 만세라고 만세 삼창을 했던 시청 청사도 방문을 했고요. 그곳에서 저녁 식사는 랍스터 요리를 생음악 색소폰 연주 공연을 보면서 랍스터 요리 특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청사 그곳에서 1967년에 샤를 드골 대통령이 면연설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이제 프랑스계 주민들의 분리독립 운동이 가열차게 전개가 됐는데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바로 그곳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그곳에다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에 그 유명한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즉 프랑스계 주민들이 캐나다로부터 독립하자라는 게 퀘벡주의 분리 독립운동인데요. 그 프랑스계 주민들의 그러한 독립운동 열기를 억압시키고 억누르기 위해서 바로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 바로 그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프랑스 나폴레옹군과 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침을 시켰죠. 그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영국 점령을 좌절시켰던 게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 트라팔카르 해전은 결국은 영국이 프랑스를 무찔렀던 거죠. 그 영국 승리의 상징이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인데요. 그 넬슨 제독이 바로 몬트리올 시청사 바로 옆에 광장에 넬슨 제독이 동상이 세워진 겁니다. 즉 프랑스계 주민들의 그 분리 독립운동을 눌러버리기 위해서 과거에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이겼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그곳에 세워둔 겁니다. 즉 과거에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무찔렀던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여기 있다. 너희들은 과거를 생각해봐라. 영국이
프랑스를 물질렀던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고, 그 중심에는 영국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동상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프랑스계 주민들 독립운동 하려고 하지 마라. 과거의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 너희 프랑스는 우리 영국한테 진다. 캐나다가 바로 영국령이지 않습니까? 영국령 자치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에 퀘벡주 분리독립운동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바로 1967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연설 직후에 그곳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세워놨는데요. 동상이 세워진 이후에 계속 프랑스계 주민들이 그 넬슨 제독의 동상을 공격을 했습니다. 동상의 머리를 목을 따버리고 그러한 게 있다 보니까 동상의 기단을 계속 높였습니다. 동상을 세우는 받침 기둥을 기단이라 하는데요. 기단을 계속 높이고 그래도 돌을 던져가지고 넬슨 제독의 머리를 맞추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머리 크기를 더 작은 크기로 동상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지금은 그곳에 비둘기들이 동상 머리에 넬슨 제독의 머리에 내려가지고 또 비둘기 똥을 싸고 그러니까 그곳에 비둘기가 앉지 못하도록 바늘 같은 침 같은 것을 엄청나게 꼽아둔 모습도 봤습니다. 자, 이곳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멋진 건물 조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상업 시설 마감 임박 권장업종 임대 모집 중이라고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업 건물을 세울 예정인데 미리 임대 신청해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동쪽 방향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바로 동쪽 방향에 이마트 천호점도 보입니다. 저를 비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곳 천호역까지 이동하면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가족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방문했었던 몬트리올 관련해서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1967년 샤를 드골 대통령의 만세 3창, 몬트리올 만세, 퀘벡 만세, 프랑스 만세, 만세 3창과 관련해서 프랑스계 주민들의 분리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었는데 1980년 분리독립 주민투표에서는 분리독립을 40%만 찬성을 했는데 15년이 지난 1995년 2차 주민투표에서는 49.4%가 분리독립에 찬성했었던 아슬아슬하게 분리독립이 안 됐던 그러한 사건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행기를 계속 집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여행기를 열심히 집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용지 이번 미국 캐나다 여행 34페이지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13년 전에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여행기는 그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이미 완성을 했고요. 또 2017년에 일본 오사카 교토 여행기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또 2017년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여행도 이미 여행기가 완성이 되어 있고요. 또 5년 전 2018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그리고 4년 반 전인 2019년 2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기도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게 이 보용지 한 165페이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여행은 7박 10일간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여행기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100페이지를 목표로 쓰고 있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34페이지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 완성이 되면 기존에 이미 완성된 해외 여행기와 이번에 미국 동부 캐나다 여행기를 합해가지고 페이지 분량은 한 250에서 60페이지 분량으로 인문학 서적 5번째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인문학 서적 4권을 출판을 했고 가장 최신작이 올해 3월 6일에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 2를 완성했는데요. 자, 그게 4번째 출간작이었고 이번에 한 달 정도 후에 인문학 서적 5번째 출간작으로 해외 여행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아침 6시 한 55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요일 휴일인데요. 평안한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천호역 근처입니다. 감사합니다.